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고페페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조금 나와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이제 유명한 교육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건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다양한 언론과 유튜브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현상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요. 단지 이 주가가 하락한 이 배경이랄까,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 현지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 시리즈물로 지금 가는 게 있는데요. 이 이슈가 제 생각에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요거를 먼저 좀 촬영을 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은요, 교육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두고 어마어마한 개혁과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와 이 강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요.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굉장히 큰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우리가 이게 놀라운 게, 중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거의 이런 변화를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실행을 하려는 교육 관련 정책 이름을요, 슈앙지엔 정策라고 합니다. 슈앙지엔. 이게 뭐냐면 슈앙 더블, 둘로, 지엔 감소시킨다. 그럼 이 정책이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일단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고자 나온 정책이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중국에 굉장히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령화 문제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요, 저출산 문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산타이 정서라고 그래서 애를 셋을 낳아도 되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5%인가 0.5% 정도만 거기에 관심을 보였다.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중국의 른커 홍리라고 합니다. 인구가 생산 인구가 많았을 때 나오는 어떤 그 효과를 가지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수 소비력 재고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 영상으로 제가 중국의 이제 그 쌍순환 전략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소비를, 최종 소비를 담당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정말로 돈을 아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제 소비 강국이 되려면 약간 과소비하는 듯한 그 정도의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거는 젊은 층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중국이 젊은 층이 돈을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 내용도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중국의 노동자원 배분의 비합리성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A라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고 B라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두 개가 전혀 다른데 A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필요로 하는 데는 별로 없고, B는 공급은 너무 적은데 필요로 하는 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효율성, 비합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고령화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복지재정 지출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대국으로 나가는 게 제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두 번째, 내수 소비력 재고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중국에 사는 대도시, 중국 대도시에 사는 젊은 가구가 있다고 치고 10중 8구는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수익이 그렇게 소득이 큰 차이가 없어요. 중국은 젊었을 때 처음 시작을 하면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남편이 월 한 8,000위안, 아내가 월 한 8,000위안 정도를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느끼기에 이 정도가 거의 뭐 평균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8,000위안이면요, 한국 돈으로 한 월 150만원 정도에 해당을 하는 금액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부부가 합쳐가지고 한 달에 16,000원을 번다고 쳐볼게요. 뭐 세금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원리금을 갚거나 했을 때 보통 그 정도 비용으로 한 4, 5천 위안이 빠집니다, 매달. 자, 그러면 남은 돈이 이제 16,000원에서 4, 5천원이 빠졌으니까 이제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이걸로 생활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 애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 교육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애가 어렸을 때는요, 월 한 명당 한 5천 위안 정도로 어떻게 해보는데요. 애가 점점 커지면은 학원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 한 8천 위안, 10,000위안도 가고요. 많이 쓰는 집은 2만 위안, 3만 위안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애를 못 낳는 거죠. 애 하나를 낳아도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애를 어떻게 또 낳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노동자원 배분의 비합리성이 커지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이제 2021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각 대학들이 지금 졸업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에 중국 전체에서 졸업을 한 대학생의 수가 90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900만 명 정도가 계속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직업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거의 못 찾습니다. 이 친구들의 그 어떤 청년망이라는 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요, 전체 대학생의 약 88%가 내가 취직을 못할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자료인데요. 이거는 중국 정부 자료입니다.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2019년 당시에 내가 뽑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은 사람의 수를 다 합쳐봤더니요, 그 한 해에 1,900만 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화이트 칼라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남아돌고 블루 칼라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데 사람이 1년에 1,900만 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년 뒤면 2,900만 명이 3,000만 명까지 증가를 할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중국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신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기능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상의 세 가지 정도가 현재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현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요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매크로한 상황이라면 중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 사는 한국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국제학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모르실 건데요. 중국은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때요, 직업고등학교라는 게 있고 일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직업고등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직업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기능직에 종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 물이 굉장히 좁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보통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는 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학교에 가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기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는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중국에 있는 대도시에서는요, 그 초등학교 인근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말로 쉐취팡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학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쉐취팡이라는 거는요, 가보면 시설도 별로 안 좋아요. 옛날 지은 집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경에 굉장히 낡은 집들도 쉐취팡이라고 해서 막 몇십억 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뉴스 보도로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앞에 있는 중국의 매크로한 문제들하고 결합을 해서 지금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쉐취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공교육 중심으로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교육을 내가 받고 있든 안 받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학원은 사교육의 영역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정확하게 직업고등학교입니다. 왜 직업고등학교가 학원이랑 경쟁을 하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직업고등학교로 보내겠다,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학원에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학원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뭘 고려를 한 거냐면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대입. 중국에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밍샤오멍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명문대학에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꿈이에요. 그 드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교육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공교육은 내가 이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교육에서 현재 공교육의 교사로 있는 사람한테 월급을 2배, 심지어 10배를 줄 테니까 네가 와라.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사교육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뜩이나 돈이 없는 애들은 공교육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교육의 질이 점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볼 때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국과 거의 비슷한데요. 자, 올해 2021년 6월 1일부로 중국 교육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이 학원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샹젠 정책에 따르면요, 심지어 너희 학원들은 앞으로 영리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즉 무슨 말이냐, 돈을 벌지 말아라 라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역시 계획주의 경제다 보니까 학원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자, 이러면 불법 과외가 성행을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굉장히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의 전체 상황을 보지 않으면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원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부에서 쳐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쇠주방에서 집주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제 기댈 데가 공교육밖에 없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자, 쇠주방 다음 너야.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쇠주방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원래는 어느 지역에 살면은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100% 이 학교, 어느 지역은 이 학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TO를 지역별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이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 동네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저 좋은 학교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추첨제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정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인근의 닝보, 그 다음에 허페이, 이런 도시들이 바로 이런 정책들을 갖다 적극 수용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책으로 쇠치팡을 갖다가 평준화를 시켜버리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은 학원대로 정부에서 돈을 못 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냐? 자,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지금 앞으로 미국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무인 자동차,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의 어떤 그 연결 환경,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중국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직 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여줬던 게 독일인데요. 독일은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네 적성에 맞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너는 그럼 마이스터가 되라. 마이스터는 뭐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 하나만 익히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독일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장인적인 어떤 교육제도를 말합니다. 자, 지금 중국은요, 중국이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중국말로 까오즈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옛날에는 직업 학교를 가지고 그냥 지샤오라고만 했는데, 그냥 지샤오가 아니다, 직업 학교가 아니고 까오, 높은 어드밴스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마이스터 학교 같은 것을 만드는 건데, 이 학교들을 만들어서 대학으로 병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시점부터 마이스터의 길을 갈 사람은 마이스터로 가라, 그리고 대학의 길을 갈 사람은 대학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의 길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면요, 올해에 중국의 까오카오, 우리로 치면 수능이죠, 거기서 발표가 된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중국의 까오카오는 어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어예요, 어문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일 것이고, 그 어문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것은 쪼원, 우리로 치면 논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논술 능력이 뛰어난 애가 대학을 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방식은요, 모든 학원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말로 스지잉베이라고 합니다. 갱야시, 이런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얘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걸 해봤더니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런 친구들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원이 불합리하게 지금 집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의 문턱을 더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대학에 들어올 친구들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너희는 완전히 대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들어와라. 무슨 말이냐, 너는 평생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과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철학자, 사상자가 돼,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 와라는 얘기.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너는 앞으로 정부에서 먹고 살 길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제발 너하고 맞지 않는 대학 가지 말고 너는 직업학교로 가라, 까오즈로 가라는 거예요. 지샤오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대학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요런 무슨 과 하잖아요.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과가 최근에 167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니네 먹고 살 게 여기 지금 다 있는데 왜 전부 다 학원에 돈을 쓰고 너나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여기 와라. 여기 와가지고 기술 하나 배워서 평생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 대학교 나오는 것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요런 식의 지금 그 슬로건을 가지고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셔야지 중국의 슈앙젠 정처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슈앙젠 정처가 뭔지 한번 봐볼게요. 말이 굉장히 길게 지금 돌아서 왔는데 슈앙젠은 이제 두 가지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학교에 대한 거예요. 학교 수업 이후에 그러니까 방과 후의 학습 부담을 줄여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지 간에요.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오면은 애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숙제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와서 같이 숙제해주지 않는 애들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안 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웨이신이라고 위챗단에다가 공개적으로 학부모들을 비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집에 와서 쉴 틈이 없어요. 이것이 중국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하게 됐냐면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가 내 이놈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시력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숙제를 애들한테 주길래 엄마 아빠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애들이 이 지경이 됐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슈앙지연의 첫 번째는 지금 있는 학교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학원에 대한 것인데, 자, 너희들 학원 앞으로 그냥 줄여. 어떤 학원을 줄이냐? 영리성을 줄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학원 그룹을 얘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신동방이라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뉴 오리엔탈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쉐얼스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공자가 했던 말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TAL Education입니다. Tomorrow Advanced Life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탈 에듀케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무슨 교육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자, 이 업체들이 각각 미국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요. 주가가 60%, 90% 이렇게 바로 수직 하락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영리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 때려잡는 게 아닙니다. 마이스터들을 갖다가 육성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나라의 교육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면서 동시에 젊은 부부가 집에 와서 쉬고 돈을 써라. 이거를 나라에서 보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중국의 변화가 우리 한국 사람, 이웃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거는요. 중국이 사회의 기득권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물론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절대 권력이 있어도 그 밑에서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형성되게 마련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는 놀라운 특징은요. 이 기득권의 눈치를 보면서 같이 공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 중국이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정해지면은요. 그 길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다 죽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다른 사회에서는 보기가 조금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일견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고, 얼핏 듣기로 이제 지금 중국 학원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를 희생해서 대를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게 참 중요한데 문제 해결 능력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요, 향후 중국이 말하는 체제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떤 국가나 사회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를 이 체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체제를 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국이 이 교육과 관련을 해가지고 완전히 체제 개선을 하고 누적되어 있는 어떤 학부모들의 부담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을 안 한 것인, 못한 것인데 중국이 이거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중국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이제 좀 저는 이제 관심 깊게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려도 이렇게 제 채널을 많이 보시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달드리는 건 굉장히 미미할 거예요, 영향이. 근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언론사에서, 그 다음에 서구에 있는 언론사에서 중국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과연 어떤 스탠스로 보도를 할 것이냐, 이것을 정말 심층적으로 우리한테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그거를 필터링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자기 사회의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보도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관심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의미를 대략 이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거대한, 이건 거의 폭풍이라는 말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변화를 놓고 제가 한번 급작스럽게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저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또 기회가 되면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